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 주가 벌써 이렇게 흘러가네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전쟁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좀 분위기가 변해서요. 또 뭐 종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결과적으로는 하락이었지만 조금 이제 낙폭 회복하면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시작을 해서 그런 이슈를 또 받아가는 오늘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 뭐 이런 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원래 금요일이면 이제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게 몇 주째 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어쨌든 많아서 이분을 모시고 얼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우리네 조합은 언제나 옳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궁금한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 포함해서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총평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네. 본부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달라진 거는 네. 코스닥에서의 3,000단 포함해서 리딩하는 게 있었고요. 반면에 전쟁의 종전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빠졌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어저께 선반영 됐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올라갈까 좀 퀘스천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반복 학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전고점 1,500 아니면 뭐 95불 이것만 가지고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스라엘이 얘기한 거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이스라엘 얘기한 거죠. 우리가 미국이 처음부터 타코를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은 다른 의견일 수 있다고 했는데 네타냐후가 약간 다른 성격의 얘기를 해준 것이 좀 완전히 희망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서 희망을 한번 가져봐.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하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메인 인덱스, 그게 코스피잖아요. 거기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의 자금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무브먼트가 좀 쉬운 것이 코스닥이고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은 그쪽에서는 좀 알파를 취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뉴스라도 좀 더 세게 반응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종전 얘기를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코스피의 대형주가 가기보다는 돈이 가는 곳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가운데 그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감사를 표했던 왜 머리 해주시는 실장님 있잖아요. 예. 오늘도 그분 작품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그 머리도 앞에, 헤어스타일도 앞에 멋지신데? 그 한경이 저희 또 하나의 고정이라서 금요일날 거기 갔다 오니까 그분이 계속 해주시면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마실 거로 하나 갖다 드려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좋은 어쨌든 상승도 보였고 머리도 멋지시고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재규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저는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주에는 저는 좀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서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돌아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돌아서는 날 뭐 갑자기 유가도 변동성이 나오고 우리나라 장후반부에 밀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정확히 제가 표현을 드려보자면 저는 피크는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이나 뭐 주말에 일 터져가지고 다음 주에 밀리면 너무 죄송하게 되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어쨌든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못 올라온 것은 좀 아쉽지만 실제로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은 밀렸지만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보였었던 그런 강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을 해 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약하다. 하락한다. 이런 구간에서도 지수가 그래도 괜찮고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아무래도 그런 의미로도 재규 차장님 좀 편안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요거는 본부장님 네. 상승 종목 수가 지금 뭐 코스피가 사실 0.46% 현재 구간 상승 579, 5789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750개 정도로 하락 160개 정도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네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하게 좀 퍼진다 돈이. 상승 좀 많다는 게 코스피 말씀하시는 코스피,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도 훨씬 많아요. 상승 종목이. 네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하니까 딴 데서 놀자는 생각이 놀자는 말을 좀 아주 이제 고급지게 하려고 아이 놀자 좋아요. 놀자 고급지게 하려고 고급져. 하니까 목소리 목에 힘이 들어가네. 유해진 씨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지 막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유해진 씨하고 장항준 감독. 그 손석희 네. 씨는 하는 거하고 하는 걸 오늘 시간이 남아서 한 30분 이상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근데 오늘 아까. 보면서 네. 내 목소리가 유해진 씨랑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계신데 아 진짜요? 포인트에서 그런지가 좀 봤는데 그거 보다가 네. 그 사람들의 그 레벨 네. 그 말하는 레벨들이 봤어요. 그래서 네. 내가 작아지면서 좀 고급지게 얘기하자 라는 마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 안 할 것이고 안 할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놀자는 게 아니고 네. 삼성 하이닉스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아침에 시작할 땐 좀 셌는데 맞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밑으로 갈수록 편하죠. 네. 라이트 에셋. 에셋이 가벼운 게 편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다음에 가면은 생각나는 것이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제 변전 송배전 관련된 그렇죠. 변압기하고 원전이죠. 이런 쪽 정도만 이제 건드려진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는 뭐 아까 저기 두산 에너비타 대표적인 거고 삼성 현대건설 좀 빠졌습니다만 뭐 그 정도인 거예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LS 일렉트릭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지 점점 내려가면 효성중공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 좀 내려가야 상승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 거는 그 순수하게 그냥 마이크론 때문이에요. 예, 마이크론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손에 손잡고 걔가 못 가면 우리도 못 간다. 걔가 PER이요 5.6배인지 5.7배인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밸류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주식, 쇼트해지면은 에너지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코스피는.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사실은 뭐 어제부터 나온 이슈긴 한데 어제 클로징 벨에는 본부장님이 안 나오시고 그 뒤에 이제 단독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죠? 네, 그럼요. 마이크론과 요 이슈 좀 여쭤보도록.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에너지 쪽하고 거래가 많이 된다 하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좀 빠졌던 증권주. 네. 에너지하고 증권주가 그나마 버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 빈자리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증권주. 근데 이미 괜찮으시다고 말투 나발이고 그거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부장님. 네네. 이미 충분히 고급지십니다. 아니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만 하루라도 돼요. 그 인터뷰 영상 보시고 좀 자극받으셨구나. 네네. 아니 그 영화 보셨어요? 봤죠? 저도 봤어요. 재밌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2번 봤어요. 극장 가서. 그만 가지고 같이 얘기해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 많이 울었어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센티가 나오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차장님도 이런 네. 거 이제 순환 뭐 시장의 에너지가 에너지주에 쉬지 않고 몰려가고 있는 흐름들 뭐 이런 것도 오늘도 포착이 되고 시장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원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 이제 저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ETF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나 ETF 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니 재규 차장님은 네. 그냥 와가지고 삼성전자 사줘 그냥 네. 와가지고 ETF 이런 고객님들이 뭐 은근히 저한테만 많으시죠. 오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아. 건데 그냥 실제로 S&P 500 ETF 사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ETF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ETF에 대한 요청이 더 많은데 ETF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증권사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증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에서 1부와 2부를 나누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요. 뭐 결제일을 플러스 2거래일에서 플러스 1거래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증권주 좋았고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는데 원전과 건설 이쪽이 같이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많이 주가 변동성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LS라든지 SK 같은 지주사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태양광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좀 특징적인 섹터를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온 쪽을 찾아보자면 스테이블 코인 쪽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쪽이 전 오.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오늘 화장품 가더라고요. 예, 오늘 화장품도 좀 네. 변동성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눌림을 보일 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 자체에 대한 AI라는 트렌드,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 그리고 정부의 정책, 여기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3월 이제 좀 있으면 3월 말이죠. 3월 말 다음 달이 이제 4월 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보다 뭐 전력기기 쪽이 실적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BTS 공연을 앞두고 나서 관광객들이나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화장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메인 섹터가 뭐인지, 메인 그런 이벤트가 뭔지를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AI라는 트렌드지만 당분간은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을 베이스로 한 기업들,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이 좀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감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는지 숫자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가 0.3% 상승이군요. 5780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포착이 됩니다. 장중 고점이 5833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뒷심도 그렇고 흐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부분 눈에 띄고요. 코스닥이 훨씬 상승 탄력이 좋았죠. 1.58% 상승 1161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개인도 코스피에서는 샀는데 코스닥에서는 팔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팔았는데 코스닥에서는 또 샀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들. 기관은 코스피에서 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은 엇갈리게 나오는 흐름들 포착이 됩니다. 달러 원 환율이 좀 높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네, 1,400원대 후반, 1,500원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요 환율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변화가 있어서 시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약보합, 하이닉스 약보합, 우선주도 2% 하락, 현대차도 0.38% 하락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쭉 보면 아까 김정일 본부장이 짚어주셨지만 상위권에서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이 눈에 띄진 않아요. 두에빌 정도가 3% 상승하고 삼성물산이 3% 가까이 상승 이 정도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 하락했고 근데 김정일 본부장의 말씀처럼 쭉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25위권부터 해서 이제 빨간불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형주보다는 그 밑단의 힘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김정일 본부장님도 앞서서 좀 짚어주신 바가 있죠. 코스닥에 오늘 시총 변화가 있었습니다. 와, 1등이 보이시죠? 3천당 제약이 됐네요. 3천당 제약 뭐 진짜 천당 간다 이런 얘기 농담처럼 했었는데 1등 됐습니다. 오늘 14% 올랐고요. 90만 7천 원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알테오제는
약세를 기록했고 그 뒤에 에코프로 BM이 또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8%대 빠져서 좀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한 8위권부터는 빨간불이 굉장히 좀 많이 연달아서 보이는 흐름이죠. 펩트론도 거의 9% 가까이, 리가켄바이오도 6% 넘게 오르는 흐름 포착이 되고요. 원익 IPS, HLB도 오르면서 소부장 쪽도 좀 좋았구나. 이오테크닉스도 4% 올랐고 뭐 이런 부분들 상징적으로는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세요, 본부장님? 일단 삼전 하이닉스가 좀 쉬었다. 요거는 마이크론 연결이라고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그거 말씀드리면 좋은데 처음에 들으실 때 오늘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삼천당 제약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오늘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아, 본부장님이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반도체는 좀 지루했죠. 지루한 거 처음에 하지 마시고. 아, 오늘 그러면은 반도체 조금 뒤에 얘기하고 이런 거 할까요? 좋아요, 거죠. 좋아요. 네, 네. 아, 그렇게 의제를 또 설정해 주세요. 네네. 삼천당 제약이 왜 1등이 됐을까? 요 의제 좋네요. 여기 바이오 계시니까. 네, 제가 바이오 전문이십니까? 제가 바이오를 또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뉴스를 봤는데 뭐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의 경구 인슐린 개발 성공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제 쪽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수출할 것이다. S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거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S패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향후에 삼천당 제약의 기술력을 쓸 수 있는 파마들, 빅파마들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뭐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기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드는 우리가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 특허가 만료되는 피크가 2028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수익성을 보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임상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제약바이오로 지금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ETF와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스닥에 새로 상장된 그 액티브 ETF 때문에 다들 편입과 편출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편입이 된다라는 내용과 편출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전 너무 쫓아다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편입과 편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FTSE라고 해서 MSCI와 비슷하게 이제 지수를 추종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지수가 인덱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살짝 좀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형주라든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ETF 수급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치 지수에서도 리밸런싱 이슈가 있군요. 아, 몰랐네요. 네. 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우리 저번에 2월 말에 있었잖아요. 블랙락이 자기 지분을 삼성전자 맞아요. 지분이 25%가 룰이었는데 주가 많이 올라서 28.몇% 돼서 2월, 5월, 8월, 11월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룰에 의해서 그게 해픈투비 전쟁을 하기 바로 전날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5에서 넘어간 3%를 그날 다 했겠죠. 그런 거 나올 때 일시적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블랙락만 아니고 이게 FTS가 푸치인데 영국 그거 그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절대적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하는 걔네 레귤레이션에서 벗어난 거, 올라간 거는
자기네 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건 석 달에 한 번에 하는 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덜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해야 돼. 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온 것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와 그걸 뚫으려면은 누가 신규 자금이 액티브하게 확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싸 보이는 거지. 반도체 좋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좋은 거 아는데 마이크론 좋은 거 발표했는데도 마이크론이 여차저차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면 조금 찝찝한데 이렇게 조정 같은 게 리밸런싱이 계속 큰 데서 어디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잴 때도 그런 것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안을 어저께까지 안 하다가 오늘부터 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돈이 어디 가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딴 데서 약간 오버슈팅 데들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는 걸 얘기 나오면서도 애널리스트 쓰면서도 지난주부터 국내 기관들은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사느니 더 살 수도 없고 걔네들도 룰이 너무 벗어났으니까 이젠 그 안에서도 소부장 아니면 변압기 다른 거 그다음에 코스닥은 약간의 좀 퀘션이지만은 그래도 코스닥도 ETF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이런 무브먼트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는 저스티피케이션 밸류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일정 기간 일어나면은 주가는 못 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 아마 거기도 리밸런싱 하면은 마이크론도 그 영향 받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받을 거야. 이 정도 되면. 다만 미국에서 마이크론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삼성하이닉스 합해서 40% 40 몇 프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모순되지만 이게 컨트로딕티한 게 우리가 끌고 나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짜증 내지 마시고.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지 좋아요. 그래서 장이 올라가요. 왜냐면 저는 펀드하고 퇴직연금 다 내가 하는 게 국민연금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야 되는 거지. 조그만 거 올라왔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네네.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누가 물어보더라고. 또 1억 있으면 뭐 하실래요? 오늘 또 방송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지겨운데 새롭게 사는 거는 시가총액 비중이 40 몇 프로예요? 50%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만들어요. 다른 거 할 게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언제 터져요? 언제 터지냐면 환율이 내려와서 패시브 자금이 뭐가 확 들어오면은 삼성하이닉스 다시 사는 세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산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그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전쟁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해질 때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에 한번 크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건데 이 3월 달에 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어갖고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천전자 제약은 궁금한 거냐면 네네. 이 삼천전자는 잘 모르는데 왜 리포트가 지난 1년간에 한 군데만 나올까요?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예.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한국투자증권. 목표 주가는 없어. 지금 2년 전, 3년 전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1년 전 동안은 한 군데만 계속 나왔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그 1년 전 직접 모르겠어요. 1년 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1위가 됐어요. 1등 됐어요, 오늘. 그거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좀 특이한 게 뭐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네.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거든요. 요것도 레포트가 정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레포트가 안 나오는 기업은 제가 가서 탐방을 하지 않는 이상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포트를 맹신하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정리되어 있는 레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포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만나보면 정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해요.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을 보세요. 그래야지 볼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 되네요. 삼천당 제약이랑 코오롱 티슈즈는 레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영향을 주니까 왜 안 쓰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다른 섹터는 제가 다 아는데 이 리포트가 나온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의 매기. 매기? 오늘 20일 맞죠? 오늘 나왔네. 이 영향 준 것 같은데.
코스닥의 매기, 팩트만 보자. 임상 디자인에서 보는 자신감. 모멘텀 충분했고 모멘텀 맛집의 다음 모멘텀은 뭔가. 2분기 중 IND 승인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들어가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네. 그리고 예측은 없어요. 커버는 에너지 하는데 예측은 없어요. 수치적으로는. 그 뭐 성공을 이제 한다면 세계 최초의 경구 인슐린 개발 네네. 성공 뭐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의문을 던지시는 거죠 본부장님 아니, 어떤 결론이 아니라 그 수급이 빨아가면 네. 오늘 거래가 얼마 됐어요? 22주인데 네, 네, 거래 네. 금액이 100만, 1000만, 억씩, 100억, 1000억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4천억 됐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죠. 이게 만약에 코덱스 뭐 이렇게 액티브에 편입이 됐는지 편입돼 있어요. 맞아, 돼 있어. 돼 있으면은 더욱 이걸 추종하게 돼 있고 그러면 코스피의 힘을 좀 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아까 저기 그 뭐 경구 인슐린인데 이게 일형은 뭐죠? 일형은 이제 선천성인가 그럴 거 아마 일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선수들은 많이 또 2년, 3년 동안 끌어온 거 듣기로는 3년 전부터 듣긴 했는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1등이 될 줄은 모르는. 그러니까 바이오 아까 뭐 ETF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수급 영향도 뭐 없지 않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아까 차장님 말씀 중에 편입 편출에 굉장히 민감해졌는데 네. 이게 뭐 1년 뒤에도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살짝은 뭐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사실은 그때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도 고개를 굉장히 격하게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지지 말자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ETF 편입 편출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편출되는 게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편입되는 게 엄청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패시브 자금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만 계속 눈여겨보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3천당 제약은 제가 내용 파악을 꼭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2027년도에 지금 2,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한 35배 정도? 이렇게 3,500%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 진행이 되고 뭐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상업성을 굉장히 높게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그런 자금들을 3천당 제약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알테오젠이 올라올 때랑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회 이슈도 있다.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뭐 바이오 ETF 그래서 언제쯤 좀 상승 상승이 있을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시총 1위의 변화도 있었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어서 3천당 제약 약간 긴 시간 할애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얘기 좀 가볼까요? 저는 오늘 에너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에너지를 뿜고 있어서 요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건설도 너무 잘 갔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하고 싶고 뭐 포인트 혹시 잡히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뭐 네. 본부장님께서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그 건설이 오른 거보다 네. 건설이 올랐나? 현대건설은 빠졌죠. 근데 대우건설은 엄청 올랐죠. 맞아요. 대우건설은 그 캐치업을 더 하고 또 현대건설이 부담을 가진 것인지 이제 더 올랐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거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가덕 그쪽에 있었는데 가덕 신공항. 가덕 신공항 예. 그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저께 나왔던 이슈인데 오늘 또 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원전 기술, 원전에 대한 게 현대건설만 가냐, 대우도 간다. 이건데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목표 주가를 훨씬인가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어저께 나온 게 19,000원인데 19,000원이 딱 간대. 대우. 어제 나온 리포트로 간 거예요. 딱 맞췄네. 이제 왔어요.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그러면 이제 어저께 그저께 나온 가덕 신공항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 국토부 이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얘기를 했네. 대우건설에 이 기사 나온 거는 기사가 아니고 그 얘기는 그저께 나왔거든. 그저께인가 어저께 나왔어요. 근데 국토부 이차관께서 대우건설에 가덕 신공항 2035년 개항을 당부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9,000원 있었겠다. 이때 가보고 보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 건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 투자 기대감, 네. 그 대미 원전 그 원전이 1호가 될 것이다. 대미 투자에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확신이 생기면서 그동안 계속 갔잖아요. 근데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갔다면 오늘 현대는 빠졌고 대우는 올랐고 그 후발주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DLENC가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후발주자들이 네. 가는 흐름을 네. 그럼 이거는 완전히 건설주 전체가 지금은 이제 못 간 것들 중심으로 해서 또 가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원전 타다가 있는 건설. 원전. 네. 그러니까 아까 태움 같은 것도 많이 갔거든요. 오늘 20몇 프로 올랐을 겁니다. 맞나? 태움. 네. 그렇죠. 네, 태용 26% 올랐네. 26% 올랐어. 이게 좀 조정을 약간 받는 듯 하다가 여기 보시면 청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가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오늘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원전으로 따지면 이 정도 갈 수 있어요. 아주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원전 관련되는 게 이게 되려면은 두산 에너비레이트가 원전에 주기기하고 SMR하고 어느 방송에 주기기를 들으니까 뭐 죽이느냐고. 그거 아닌데 주기기. 주기기. 예, 하여튼 그런데 네. 걔네가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산 엘리베이터가 미리 갔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결국은 SMR이 모티브가 되거나 SMR이 수주가 나오고 수주가 나와야지 딱 올라가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 미국하고 AP 그 1,400도 있고 원래 대형 원전을 하면 대형 원전은 건설 비중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 아시죠? SMR은 건설 비중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SMR이 만약 진짜 되면은 현대건설이 가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SMR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미국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수주가 안 나오거든요. 대형 원전을 하면은 체코고 사우디고 UAE가 하면은 거기에 트랙 레코드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건설로 취급돼 갖고 밸류에이션 못 받은 거 그 현대건설 간 건데 현대건설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 차이는 두산 에너빌트 밸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전 관련된 밸류가 EV 따로 돈이 많이 드니까 PR로 안 해요. 그게 뭐 35배다 39배 때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현대건설에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로 받은 게 있고. 근데 그거 밸류는 20배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좁힌다 해서 올라간 건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따지면 PER로 따지면 EBB다가 30몇 배, 20몇 배 하면은 PER로 따지면 얼마냐면은 한 30배 가도 안 비싼 거예요. 근데 태웅이 오늘 저번에 올라갔다가 한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격도 벌어지고 다시 조정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 26% 따지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어저께 32배니까 이제 올라오면 36배 되는 거지. 이제는 안 싸는 영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목표 주가가 더 상상 여력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덕은 순수하게 건설이 얘네 거니까 그렇죠. 추가된 거니까 이건 다른 얘기죠. 혹시 네. 이거는 뭐 매일 뉴스가 바뀔 테니까. 근데 종전 얘기가 키워드가 나오긴 했잖아요. 네타냐후의 입에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전쟁 끝나고 다시 건설, 재건. 예. 제가 그쪽으로도 좀 약간은 붙은 걸까요? 저는 다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전쟁 발발했을 때도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건설주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재건 이야기하면서 재건을 하게 되면 어디 쪽에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주택 그리고 교통 그다음에 에너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요거 옛날 자료인데 가지고 와봤어요.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원전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쪽에 많이 엮여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데 요 팀코리아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에는 몰랐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우건설이 이제 붙어서 주가 흐름이 많이 나왔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엮여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뭐 송전망이든 항만이든 데이터 센터든 우리가 모두 다 건설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엔 건설주를 볼 때 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것과 그리고 전쟁을 통한 재건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가 있는 게 저는 에너지 안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도 좌측 하단부에 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1년도 한참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었던 자료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좀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GDP와 총 재건 비용 현황인데 주택 그래서 당시에는 모듈러 관련되어 있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교통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는 모멘텀이 가장 크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건설주들이 또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건설주들 예전에는 정치 테마로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정책 테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저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을 직접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 건설 이게 전부 다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로 자금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네. 좀 좋은 내용이 붙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나오면 오히려 좀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좀 이제 자금이 몰리는 쪽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보시고 밸류 기준으로 이제 실적도 이제 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도 오늘 꼭 짚어봐야 되는데 업종 상위 뭐 거의 1등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언급해 주셨던 태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26% 이상 올랐고 와 SK 오션플랜트가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에 안착. 요게 이제 수주 확대 기대감도 있고 K 해상풍력 뭐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오늘 사실 꺾이는 흐름 없이 쭉 해서 끝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서 요것도 기대해 볼 만한가? 일봉으로 보자면 이렇게 사실은 밑에서 살짝 올라오다 오늘 완전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서 SK 오션플랜트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뭐 SK 이터닉스 장 초반에도 좋았고요. 네 마감가도 물론 초반보다는 좀 내려왔지만 1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거는 뭐 차트가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진짜 계속 3월 초부터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에너지인가? 에너지의 에너지는 떨어지지가 않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SK 오션플랜트 비롯해서. 네. 본부장 혹시 하실 말씀 네. 있을까요? 네. 이 SK 오션플랜트는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있는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지금 올랐지만. 왜냐면 리포트가 이거는 커버가 되는 종목이에요. 리포트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리포트 보면 2만 원대 목표 주가를 꾸준하게 계속 리포트가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가 심심치 않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해도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뭐 5년 10년 계속 뭐 얼마나 성장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분석의 가치는 있다고 동의를 됐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주식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도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만 5천 원 부른 거는 돈 됐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 3만 원 갔다가 조정을 받아오고 올 초에 들어왔을 때 2만 원 이하잖아요. 이때부터 목표 주가는 계속 2만 5천 원 불렀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도 2만 5천 원 딱 되는 목표 주가. 한 큐에 나올 만한 무슨 이유가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테마가 됐거나 하면은 이건 비싸지 않네요. 넘버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재생에너지 유가 불안 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내일이 문제지. 거래량이 이거는 많이 되는 주식 오늘 많이 됐구나. 오늘은 많이 됐는데 오늘 실렸어요. 원래는 많이 되는 주식은 아니니까 이거 보시면 봐요. 거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갑자기 확 이게 되는 거니까 늦게 타면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정됐지 그 전에 없어요 거래가. 예. 그러니까 그 성향을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래 쉴 수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정책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네. 뭐 요것과도 네.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동력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뭐 해볼 SK 만한가요? 오션플랜트 네네. 기준으로 저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제가 뭐 쭉 한번 봐보면은 지금 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거 차트 보여드리면 참 재밌는데
일단 우리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요 차트상의 모양새로 봤을 때 요 하단에 있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장된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재 가치가 정말 떨어지거나 거래 대금이 테마성으로 붙으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경계를 해야겠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만 쪽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풍력주는 예전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동국 SNC를 많이 아실 거고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CS 윈드를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풍력타워에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풍력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화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뎠거든요. 근데 보시면 원전도 움직였고 태양광도 움직였고 수소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짜리 기업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게 나오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성장성이 조금만 부여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CS 윈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는 쪽이 실적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난 이것저것 다 싫다라고 한다면 ETF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ETF 중에서도 하나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있는데 제가 또 이게 검색이 잘 안 되네요.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라는 이거 또 많이 올라왔네요. 눌림이 좀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 전쟁에서 어쨌든 배운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그리고 방산인데 요즘 방산은 좀 안 좋죠. 근데 방산도 제가 좀 이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종전 기대 쪽으로 조금 기울면 뭐 그런 것들 뭐 재건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조금 격화되는 것 같다 방산 뭐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는데 에너지는 계속 가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그럼 이런 거는 언젠가 종전이 진짜 확실히 결정이 되더라도 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쪽이실까요? 저는 에너지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많이 맞아. 올라왔는데 저는 뭐 굳이 따져보자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무슨 에너지 이런 기업들 좀 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면 또 무섭게 밀릴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뭐 조금 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근데 지수 자체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올 때는 크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구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대장주나 규모가 좀 큰 기업 위주로 보신다면 그래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우건설 좀 얘기 좀 해드릴까요? 대우건설 너무 해주세요. 그 이제 궁금해요. 목표 주가가 이제 네. 왔잖아요. 네. 그 이틀 사이에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정확히 네. 말하면 이게 12,000원, 23,000원 정도가 그저께였는데 어저께 하여튼 그저께부터 14,800원, 16,000원, 그다음에 19,000원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3일 네. 정도 사이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렇죠. 14,000원 기준에서도 얼마야? 19,000원이니까 한 3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시가총액으로 한 2조가 갑자기 이틀 사이에 붙은 거거든요. 2조? 2조가 붙었어.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딱 왔어. 그럼 첫 번째 질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이거 했을 때 이분 19,000원 한 친구 어저께 나온 거 이것이 이 가덕을 포함시켰을까? 안 포함시켰을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가덕 신공항에 대한 비즈니스 규모를 아셔야 되는데 가덕 신공항의 규모는 또 바뀌겠죠.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10조에서 한 11조 정도 봐요. 10조에서 11조. 한 7년에서 10년 걸린다 하면은 1년에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얘네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럼 1조에서 1조 5천억의 수주가 잡히는 거야. 만약에. 그쵸. 그러면 그거를 얘네 밸류 어떻게 쳐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연 2조 정도가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그거를 포함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이 목표 주가에다가 2조를 더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2조가 더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계산을 빨리빨리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자주 안 보니까 몰랐는데 가덕이 꽤 되겠지. 근데 얘네가 다 가져가? 그럼 한 1, 2조 붙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게 이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미 반영이 주가가 상당 부분 된 거고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 1, 2조 더 붙는다고 이상할 거 없다라는 추론을 해봄직하죠. 왜냐하면 3월 19일에 나온 이 애널리스트 이게 헷갈린 게 19,000원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건 14,000원이야. 한 달 전만 해도 목표 주가가 10,000원 안 됐어. 그러니까 요게 10,000원에서 14,000원 갈 때는 아마 원자력 관련돼서 원전 관련해서 했을 거고 19,000원 됐을 때 원전 말고 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그걸 모르겠지만 만약 리포트를 보시고 그게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가덕이 NH투자증권에서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10조에 그러면 1조에서 최소한 1조 5천억 이상이 더 붙어야 된다라고 이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갔는데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각도로 보면 이격이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와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가가 그냥 목표 주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폴 마이너님이 가덕 대우가함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보여주신 기사에 이제 국토부 이차관이 가덕 또 신공항 얼굴도 건설 네. 얼굴 팔렸어요. 얼굴 책임져야 돼. 수의계약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2035년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걸 또 보여주시면서 이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또 좋은 상품 안내해드리고 시장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제가 옷 입고 있어요. 저 오늘 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다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요? 네. 우선은 요 니트를 안내해 드릴 거고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요새 제가 일주일 내내 어반트 셔츠를 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꼼데가르송 니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꼼데가르송 니트가 최초 10만 9,000원에 가지고 왔는데 10만 원대 구성으로 저희가 맞춰왔습니다. 63% 할인된 가격입니다. 병행 수입 정품 블랙과 그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사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건 미디움 사이즈가 되고 이거 남녀 공용이에요. 저는 요즘은 조금 핏할 땐 핏하지만 여유 있게 입는 것도 네. 좋더라고요. 그렇게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절기 요즘에 사방이 진짜 감기 환자입니다. 진짜 감기 많이 걸리셨는데 여러분 좀 보온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거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니트 입으시면 딱 감기 예방 보호 이렇게 된다는 거. 하트 와펜 하트 있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귀여워요. 네, 하트 와펜 V넥 니트입니다. 그냥 입으셔도 되고 지금 사진에 보면 여자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받쳐 입는 거 없이 그냥 입었고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저처럼 셔츠나 뭐 이렇게 받쳐 입었잖아요. 저 오늘 셔츠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었는데 색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완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살짝 네. 일어나 보면 뭐 이런 구성으로 저는 이렇게 팔 올리고 입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보온도 되고 체온 보호도 되고 멋도 낼 수 있다. 10만 원대 저희 가져왔으니까 63% 할인된 가격이니까 이따가 요거 어반트 셔츠 구입하시고 요 꼼데 가르송 구입하시고 요렇게 입으시면 어떨까? 패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고프면 안 되는데 뭐 먹는 거 안 주나 오늘은? 오늘은 없어요. 배고프다. 또 서운하시구나. 네네. 배고프다. 다음 주에는 또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아까 푸찌, 푸찌. FTSE 그 리밸런스 그 캡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왔는데 네. 그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이 25% 초과하면 안 되고 맞아요. 5% 이상 종목의 합산 비중도 5% 이상 되는 거야. 또 50% 넘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푸찌 지수에서 캡을 적용한 수준이 높아서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 22.8%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전에. 근데 20%를 맞추는 거고 하이닉스를 22.1%였다고 합니다. 그 20% 맞춰야 돼서 각각 2.8%, 2.1%가 오늘 종가에 나왔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거보다 근데 덜 내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또 추종하는 또 ETF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후지 정기 변경은 이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19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하이닉스가 4천 몇백억 매도가 추세대가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또 그때 또 그게 나온다는 거지. 비중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일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중을 덜어야 되는 일은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그렇죠. 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뭐 근데 그런 거 안 나온다고 보고 내가 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드리는 거라고. 중간에 맞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사면 되죠. 이게 뭐 근데 예상 매도 금액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다른 쪽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나시면 광고 중간에도 막 말씀해 주세요. 전 좋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여기 멀리 있네요.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짜잔.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키 클래식 슈즈입니다. 최초로 7만 원대 구성, 7만 8천 원에 가지고 왔고요. 요게 사실 전 몰랐는데 이제 쳐봤는데 검색해봤는데 발이 굉장히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발편한 신발들이 몇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요거 발편하기로 입소문이 난 슈즈, 아키 클래식 슈즈 남녀 공용이고요. 기능성 리커버리로 되어 있습니다. 7만 8천 원 구성이고 요것도 약 30%, 29%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성수동에 매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인기 있는 범퍼, 프리락, 운동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디자인을 보니까 요게 다이얼 구성으로, 다이얼이구나. 네, 다이얼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얼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끈을 심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이얼을 몇 개 사드렸는데 훨씬. 다이얼을 하면 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조여지는 건가요? 기본은 네. 세팅이 돼 있고. 네, 조여지고 약간 오. 풀어지고 요 다이얼을 그럼 통해서. 저한테 맞는데요? 왜요? 끝매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치. 네.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 브랜드 운동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편하긴 되게 편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그쵸 편합니다. 우리 광고하는 건데 굉장히 편하고 저게 굽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셔도 굽이 높은데 굽도 높고 그렇네요. 근데 굽이 좀 있어서 약간의 키 높이가 있어도 편안하다. 그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그레이, 코어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30에서 300mm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셔닝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엄청 편합니다. 오. 진짜로. 신어 보셨으니까 네, 네. 진짜 믿음이 가네요.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봐도 쿠셔닝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메쉬 소재, 쾌적한 착화감. 메쉬가 이제 땀 흡수가 잘 되고 좀 통기가 잘 되는 그런 소재잖아요. 요 사이즈 항상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한 치수 좀 넉넉하게 구매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봄이니까 나들이 갈 일도 많고, 네 걸을 때는 편한 신발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저 신발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브랜드 신발은 걷기용이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되게 편하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그건 말씀드리려고 아니지만 그랬는데 걸을 땐 최고다. 네, 신발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발 불편하면 만사가 다 맞아요. 싫은데 어쨌든 발 편한 운동화 꼭 가져가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장 얘기 넘어가 봅니다. 시장 포인트 하나씩 또 짚어주세요. 본부장님 파악하신 바 있을까요? 오늘의 포인트 뭐 전쟁 얘기는 해봐야 예측이 좀 불가하고 사실은 저는 금요일 이렇게 출발하면서 또 주말에 무슨 얘기 나오나 뭐 이런 걱정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네네. 네. 뭐 전쟁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그 이란도 그렇게 얘기해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찍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란이 우리가 이번에 스트라이크 백 반격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약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죠. 이란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말어. 나도 이젠 뭐 극단으로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인 거예요. 그렇다고 협상하자는 건 아니고 협상 얘기를 끝내려면은 우리 망가진 민간 시설에 대한 보상해줘. 그 얘기부터 가져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스트라이크백을 안 했어. 뭐 안 하긴 뭘 안 해. 못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럼 둘 다 뭐죠?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소강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 소강 상태는 물 밑에서 계속 작업도 하면서 또 한편은 말 안 들으면 또 때리려고 또 해병대 보내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스라엘도 미국의 눈치를 서로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마지막 옵션 말고는 이젠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다 파괴됐다. 65% 85%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6월에 쳤을 때 있잖아요. 이란 6월 쳤잖아요. 그 빠져나올 때 다 파괴됐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파괴되진 않았잖아요. 85%니까 15% 남았잖아요. 근데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종전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강압적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진전된 건 맞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막힌 유전이 원산 복구되고 뭐 가스전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가는 미리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죠. 안 빠지지 맞죠. 이거 말고 다른 이슈 가지고 빠지고 다시 하시고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와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치하는 게 맞다고 딱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흥분할 것은 긍정적인 것도 없고요. 특별히. 근데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기에 희망에 부풀려서 돈을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오르는 거고 흥분하지 않았으니까 냉철하게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주가 많이 갔어? 천천히 갔어? 이게 따지겠지. 그러면 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는 재미없는 거고 하이니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뭐 리밸런스 나오면은 그러면 조정 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남은 섹터 놀아야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서로의 출구 전략을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네. 확정은 아니지만 당연히 확정 안 하죠. 이렇게 간을 보면서 이렇게 반을 보면서 이렇게. 해병대 해가지고 폭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그거야 주말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올라갔다가 아이고. 주말에 좀 스트레스 받고 월요일 날 또 우리 시장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켜주잖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근데. 근데 외국인은 이게 해결될 때까지 매시하게 안 들어옵니다. 환율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리밸런싱 욕구도 아직 주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16만 원 빠지면 곡소리 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도 일부러 뺄 필요는 없는 거고 올라갈 때는 계속 리밸런싱 욕구가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또 높으니까 환율이 높죠. 어그레시브하게 네. 안 들어오면 그걸 아는 국내 기관이나 금융투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 그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갈 가능성이 있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쪽에 무브먼트가 빨라지면 약간 과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저께 10% 20%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왜 올라가? 서호전자 12%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급 털리고 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치 작전하고 gut feeling 그 본능적인 느낌 아니면 용기 이런 거에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다음 주가 하이닉스 주총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 주총에서 왜냐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네네. 지난번에 기자 질문에 미국 상장 네네.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게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얘기가 되고 만약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안건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 네. 얘기 안건 나올 얘기 수도 안 없어요. 할 거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공시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는 게 4월 첫째 주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이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 텀이 아니라. 그리고 뭐 삼성전자처럼 특별 배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특별히 없으면은 그거는 뭐 그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ADR 관련된 부분이죠. 네네네. 네. 음. 다른 네.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안건이 다뤄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그래?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ADR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방은 남아 있다. 이렇게 어쨌든 한 방이라기보다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ADR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딱 진행이 되면 오히려 주가 흐름이 살짝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 생각에 본부장님이 굉장히 빠르게 그냥 어떤 찾아보시고 포인트를 지금 괜히. 찾아보시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차장님 우리 네. 그 화장품주 좀 짚어주세요.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 요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뭐 BTS 네. 뭐 관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어떻게 봐야 돼요? 화장품주 네.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일단 APR이라는 기업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뭐 미용 의료 대장이죠. 기기. 그죠? 네. 대장이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갭 차이가 나요. 지금 APR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3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화면 같이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APR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APR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 흔들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화장품 쪽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품이 실적이 좀 미스가 나거나 좀 안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안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찍히는 수치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못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APR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BTS가 방안이 아니죠. BTS가 공연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광객. BTS가 네. 그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연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간이겠죠.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거래요. 그래서 와, 저도 엄청나게 놀랐는데 어쨌든 아니 뭐 월드컵 때보다 더 모일 수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 있죠. 저도 요즘에 광화문 자주 가시죠? 네. 광화문 가면은 정말 굉장히 부산하게 준비를 하고 광화문 있거든요. 바빠요 거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로 BTS. 인해서 네.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 네. 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화장품 이야기하면 CJ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CJ 올리브영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던데 필수 코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화장품 외국인들이 방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 이건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출단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APR이 엄청 갔잖아요. 네. 그 밸류가 아마 목표 주가 거의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봤을 때 아닌가? 맞지 않나요? 목표 주가 APR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높이 근데 사고 오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APR은 못 갔어요. 줄줄 흘러내렸고. 요즘에 많이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또 키 맞추기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APR이 지금 한 30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가 30배, 40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더 불러요. 더 부르는 게 있어요. 외국 계하우스는. 근데 지금 보니까 APR이 올라가서 오늘 30배. 30배, 네, 네. 30배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30배가 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아주 최근에 나온 건 45만 원짜리도 나와서 그건 아마 4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0배 얼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30, 40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길게 보시는 분은 뭐 계속 뭐 홀드에도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올라가게 이익 시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좀 애증의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가끔씩은 달바 글로벌도 그 갭을 근데 수급이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조금 15만 이렇게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 PER이 변형이 이렇게 좀 올라와서도 얘네는 괴리가 지금 16배, 17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과거 패턴을 만약에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난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충격받고 3분기가 아니고 언제 4분기도 나오고 이때 한번 충격받고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마 1분기 실적 기대하면 목표 주가가 24,000원, 25만 원 정도니까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APR이 하락하고 뭐 예를 들면 한국콜마가 거의 10%대, 코스맥스도 9.4%대, 뭐 VT가 8%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화장품 쪽에서도 키 맞추기가 좀 있었다. 아까 우리 건설 얘기할 때도 중소형주가 좀 오늘 변동성이 좋게 좀 나와줬다. 뭐 이런 부분 얘기했으니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있다라는 게 오늘 좀 포착이
되네요. 자, 시장 포인트 또 짚어볼까요? 아니, BTS 얘기를 계속, 왜냐면은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다가왔으니까 이벤트가. 근데 왜 궁금한 게 하이브는 못 갈까요? 그 제가 네.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질문을 아. 다른 곳에서 그래요? 들었는데 오.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그러니까 BTS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낙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의 큰 엔터사들이 몇 개 있죠. 물론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SM이라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YG엔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제가 뭐 JYP엔터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SM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BTS가 컴백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 엄청나게 좀 더 생각보다 더 반응이 좋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만들어질 만한 구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네.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A 기업이나 미국의 B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 잘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게 이제 매물로 나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시장도 선진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오니까 더 올라가는 건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소멸이 되면 물량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한 말씀씩 혹시 본부장님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특별한 네.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도 뭐 오르락 내리락 전쟁 한가운데 이슈 속에서도 좀 반영을 잘하면서 그래도 버텨냈다는 생각은 잘 드는데, 본부장님 네네. 조언의 한 말씀. 다음 조언의 주는 또 말씀? 주말에는 어떤 생각으로 좀 지내야 돼? 그냥 쉴까요?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피곤해. 맞아요. 하이브가 아니고 BTS 한다면서요. 토요일에 그래서 내일이죠. 강제로 무슨 휴가 쓰라고 그래서 또.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곡이 있는 회사들은. 네, 일부러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뷰 좋은 사람들 일부러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즐길 건 즐기시고 네. 뭐 다시 뭐 무너져도 5,100 이렇게 가겠습니까? 빨리 6,500이 안 가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요.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잘 갔던 거는 또 의미가 있는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뭐 이런 탄력들 본부장님 생각은? 근데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빨리 끌어올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아까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가벼운 데서 라이트하면서 놀고 싶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때 바뀌면은 다음 주부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고 좀 그때그때 네.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차장님. 네,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시장을 떠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쪽으로도 포트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어떤 부분 좀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언제나 든든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